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오늘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중대한 소식이 발표됐습니다. 바로 왕숙 신도시 착공이죠. 무려 66,000호 규모의 초대형 신도시가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내용 중요합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은 필수입니다. 자, 금요일 원혜룡 국토부 장관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오늘 남양주 왕숙 신도시가 착공에 들어갑니다. 뉴홈 25,000호를 포함한 66,000호가 건설될 예정이며 당초 계획대로 내년 하반기에 분양을 시작합니다. GTX B와 지하철 9호선으로 서울까지 30분대 출퇴근이 가능한 왕숙 신도시를 상업, 교육, 문화, 의료 등이 완비된 콤팩트 시티이자 지역 성장 거점 도시로 완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왕숙 신도시가 토지 보상이 끝나고 첫 삽이 떴다는 것을 알렸어요. 그리고 계획대로 내년 하반기에 본처역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자, 3기 신도시 중 두 번째 착공 사례가 나왔습니다. 2022년 11월에 인천 계양 신도시가 처음으로 3기 신도시 착공을 하고 나서 11개월 만에 추가 착공 신도시가 나온 겁니다. 자, 왕숙 신도시 착공은요, 의미가 있어요. 일단 얘가 인천 계양의 3배 이상 규모라는 거죠. 거의 미사 신도시 2배 가까운 규모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계양 신도시하고 왕숙 신도시 합친 것만 해도 무려 83,000호라는 거죠. 그래서 수도권 동부 지역의 공급 핵심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특히 아까 원혜룡 국토부 장관이 이야기한 것처럼 GTX B노선과 9호선 연장 호재가 있어요. 그래서 신도시가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업무 지구에 빠르게 다이렉트로 접근하냐인데 GTX B하고 9호선이 있다 보니까 여의도하고 강남 그리고 강북권역에 동시에 접근 가능하네. 그래서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신도시 중 한 곳이 됐습니다. 그런 곳이 착공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대규모 물량이 내년에 본처역으로 진행된다면 2027년부터는 입주가 예상이 됩니다. 당초에 이게 좀 늦게 진행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왜냐면은 원래 착공을 하려고 했다가 LH 정관 사태 때문에 이제 발주를 할 때 그 발주 업체를 제한을 해주네. 이 제한할 때 또 몇 개월이 소요될 것이고 올해 착공보다는 내년에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착공 물량 감소에 따라서 정부가 지금 비상이 걸렸잖아요. 그래서 9.16 부동산 대책에 발표했을 때 결국엔 쓸 수 있는 카드가 3기 신도시밖에 없었어요. 3기 신도시 공급이 앞당긴다고 발표가 됐고 이번에 예상보다 빨리 착공이 된 겁니다. 그리고 1기 신도시 때, 계양 신도시 때와 다르게 착공 시에 원혜룡 국토부 장관도 참석을 했네요. 자, 근데 빨리 분양돼야 되는 것은 이제 민간 분양이거든요. 3기 신도시 공급의 40%를 차지하는 게 민간 분양입니다. 자, 3기 신도시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적용을 받아요. 여기에는 어떤 형태로 주택을 공급하라고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민간 분양이 40% 이하, 공공 분양이 25% 이하, 공공임대가 35% 이하입니다. 자, 근데 민간 분양은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공공분양 같은 경우는 신도시 착공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LH가 그냥 아파트 뚝딱뚝딱 지으면 되거든요. 하지만 민간 분양 같은 경우는 토지를 매각하고 나서 다시 그 과정에서 인허가를 받고 분양을 진행을 해야 되네. 그게 평균적으로 2년이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9.26 부동산 대책에서 3기 신도시 민간 분양을 빨리 할 대책으로 무엇이 나왔다? 일반적인 기간 2년보다 조기에 예를 들어 1년 내 이제 주택을 공급할 경우에 다른 신규 공공택지 공급 시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좀 민간 분양을 빨리 나오도록 유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빠르면 2025년부터 민간 분양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요. 자, 또한 다른 신도시도 빠르게 추진이 될 겁니다. 토지 보상 완료된 데가 이제 34,000원 규모의 하남 교산 신도시. 여기가 이제 선호도 1위죠. 네, 이제 가장 선호도 높은 1위 지역이고, 하남시 무주택자분들이 이것만 기다리는 사람들 정말로 많이 계십니다. 그 다음에 부천 대장 신도시도 토지 보상이 완료됐어요. 여기는 쇼킹 부동산이 추천하는 신도시입니다. 왜냐면은 제가 볼 땐 여긴 나중에, 한 광교급까지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부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 대장 신도시 한번 꼭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물론 걸림돌은 있어요. 이제 교산 신도시를 얼마 전에 영상에서 제작한 것처럼 철거 사업권 갈등 때문에 지금 착공이 계속 미뤄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하남 지역의 전통적인 문제점 바로
문화재가 발굴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 지금 이제 남양주 진접 2지구가 문화재가 발굴되면서 사업이 한 2년 이상 지체가 됐거든요. 하남 교산시 신도시도 좀 이런 리스크는 있습니다. 어찌됐든 정부가 빨리 추진한다고 지금 마음을 바꿨기 때문에 일단 좀 기대는 해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3기 신도시가 지금 빨리 나와야 돼요. 자, 지금 이제 30대가 주포가 돼서 주택시장을 이끌고 있는데 30대가 지금 선호하는 주거지가 굉장히 부족해요. 왜냐면 어떤 곳을 원하냐? 아파트가 모여 있어야 되고 자녀 키우기 환경이 양호해야 됩니다. 여기에 교통까지 받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30대 매수세가 대형 신도시에 몰려요. 그래서 뭐 분당 신도시든 동탄 2신도시든 검단 신도시든 2023년에 가장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신도시가 빨리 나와야 이런 수요 유입에 따른 가격 상승을 억제시킬 수가 있는데 그 신도시가 나온다는 소식이 15년 만에 나온 겁니다. 자,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원혜룡 국토부 장관이 SNS에 했던 말 66,000호의 왕숙 신도시 중에서 유홈이 25,000호라고? 유홈 뭔지 아시죠? 이번에 정부에서 밀고 있는 공공 이제 분양 형태의 브랜드입니다. 근데 66,000호 중에서 25,000호 이게 가능할까요? 저는 이게 조금 의문이 들거든요. 왜냐면은 왕숙 신도시는 사전 청약을 정말로 많이 진행했어요. 그래서 주택 공급 계획 보면은 이미 공공 분양 용지를 다 사전 청약으로 빼버리면서 남은 물량이 거의 없더라. 근데 이번 정부에서 뉴홈 브랜드로 다시 공급할 수 있을까? 이미 사전 청약한 데는 못 건들잖아요. 그러면 남아있는 물량에서 이것을 공급해야 되는데 이것을 2만 원 넘게 공급한다고? 그래서 요즘 이제 뉴홈 나오는 거 보잖아요. 원래 용도 계획과 좀 다르게 공급되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행복주택 용지, 민간 임대 용지, 그리고 일부 민간 분양에서도 이제 뉴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에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임대 신도시라고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왜냐면 임대주택 비율이 민간 임대까지 포함해서 40%가 넘어요. 보통 42에서 43%의 이제 임대 비율이 나오는데, 자, 이렇게 뉴홈으로 전환되면서 임대 물량이 공공 자가주택 정태로 전환되고 있더라. 그래서 3기 신도시 좀 단점도 좀 많이 보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기 신도시는 누구에게 추천하나요? 제일 먼저 자금이 부족한 사람. 솔직히 뭐 유홈 같은 브랜드, 나눔형 같은 경우는요, 내가 가진 돈 5천만 원, 7천만 원에도 아파트 청약 가능하거든요. 그거 무조건 받아야 돼요. 자, 자금이 부족한 사람인데 내가 자금이 되는 집을 사고 싶어서 경기도 외곽 지역에 산다?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3기 신도시가 굉장히 많이 지정이 됐어요. 얘가 본격적으로 입주하게 되면 그 외곽 지역은 좀 소외를 받거든요. 지금은 이런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말고 대안이 없으니까 외곽까지 수요가 있지만 3기 신도시 입주 시점이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외곽, 특히 비역세권은 피하라고 말씀드려요. 또 하나, 가점이 높은 사람한테는 좀 3기 신도시를 좀 고민해 보셔라. 왜냐면 여기에 로또가 있거든요. 3기 신도시가 60만 호가 넘어요. 전체적으로. 이 60만 호 중에서 진짜 핵심 입지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판교나 광교 씹어먹을 지역들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내가 가점이 높다? 이런 거 잡을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당첨으로 인생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좀 공부를 하셔서 3기 신도시 이제 3기 신도시 알짜 지역에 분양을 받는 전략도 괜찮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기회거든요. 내가 한번 기존 주택을 사버리면 이런 청약 기회를 놓치는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있습니다. 저런 20억 아파트 누가 살까요? 신도시를 분양받고 갈아타면 가능합니다. 저는 서민에게 이 신도시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대형 신도시는 긁지 않는 복권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에 나오면은 뭐 여기가 뭐가 안 좋네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경기도나 인천은요 신도시 중심으로 발전을 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2기 신도시 솔직히 정책 실패 사례 많거든요. 하지만 2기 신도시 때 공급됐던 고덕 신도시나 지금 이제 동탄 2신도시 잘 나가요. 왜냐면 기업이나 지하철 모두 대형 신도시 주변이나 그 안에 만들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무엇인가 발전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형 신도시 분양 같은 경우는요,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물론 모든 사람한테 3기 신도시를 추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당첨 확률이 낮은 사람, 뭐 민간 분양 같은 경우는 저가점자, 아니면 이제 공공 분양 같은 경우는 낮은 통장 인정 금액을 갖고 있는 분들,
요즘 웬만큼 인기 있으면 무조건 기본 커트라인 2천만 원 이상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내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면 당첨 확률이 더욱더 떨어지게 됩니다. 또 하나, 현재 거주지에 만족하는 사람, 자, 이런 경우 있어요. 자녀가 절대 이사 가기 싫어한다. 나는 절대 이사 못 간다. 이런 분들은 그 지역에 내 집만 원 하시면 됩니다. 가족이 만족하는 주거지면 그냥 생각 많이 하지 않고 사시면 된다고 오늘 오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어요. 마지막으로 당장 내 집이 필요한 사람, 3기 신도시가 빨리 진행된다 하더라도 지금 보면 공공 분양은 2027년부터, 그 다음에 민간 분양은 2028년부터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최초 분양이고, 그 이외에 요즘 신도시는 단계적으로 나눠서 분양을 하거든요. 시간이 오래 걸릴 가능성. 근데 나는 이미 이번에 집값 상승기와 하락기에서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제는 정착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3기 신도시보다 내 생활권에 맞는 내 집만 원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일단은 그동안에 이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급등장해서 다른 대안이 없이 급등했을 때 무주택자가 많이 힘들었다면 그나마 이번에는 3기 신도시란 대안이 나왔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은퇴를 맞이합니다. 미래를 바꾸는 부동산 지식, 부자들의 부동산 노트 이 한 권에 모두 담아두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받고 있는 월급은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퇴 시점에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것은 부동산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